여러분이라면 단 하루라도 검정 이빨로 출근할 수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눈이 그려진 초상화를 목걸이로 만들어서 첫 데이트 때 걸고 나갈 수 있나요? 믿거나 말거나 이것들은 지난날의 사람들이 패셔너블하다고 생각하던 이상한 것들 중 일부일 뿐입니다. 크록스보다 더한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다면 몇 가지 기상천외한 창작물들을 함께 지켜보세요. 9. 크라코.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과장된 피터팬 신발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건 폴란드, 영국 등 다양한 유럽 국가들의 부유한 귀족 남성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던 구두였습니다. 크라코 슈즈라고 하는 이 신발은 12세기 중세 시대에 처음 등장했지만 15세기가 돼서야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이 요물을 신는 것을 좋아했지만 때로는 부유한 여성들도 이 구두를 신곤 했죠. 이 구두는 폴레인스라고 일컬어지기도 했는데 그 뜻은 폴란드인의 패션 구두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뾰족한 끝이 이 구두를 유행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뾰족하고 작은 구두는 그 사이즈가 분명 중요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끝이 더 길게 나 있을수록 신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제가 부유했더라도 이 구두는 신고 싶지 않았을 것 같네요. 8. 눈 초상화 장신구. 눈은 영혼을 보는 창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눈 장식을 몸 전체에 두른다면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과거 18세기와 19세기 조지 왕조 시대에는 눈 모양의 미니어처를 장신구로 착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트렌드의 시초는 장차 조지 4세가 될 웨일즈의 왕자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연애사로도 유명한데요. 한 여자와 사랑에 빠지면 그녀를 애태우려고 청혼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눈이 그려진 작은 초상화를 보냈다고 하네요. 좀 소름 돋죠? 보아하니 그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녀도 자기 눈이 그려진 초상화를 그에게 보냈네요. 여기서부터 이 연인의 눈이라는 유행이 시작됐고 미국, 서부 유럽, 그리고 러시아에서 크게 유행했습니다. 이 장식들은 꽤나 작아서 반지에 부착되어 폐물로 쓰이거나 펜던트 또는 브로치로도 쓰였습니다. 이 장식은 착용한 사람만이 그 눈이 누구의 눈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의 스캔들이 되곤 했답니다. 그런 장신구를 착용하는 게 꽤나 로맨틱하다고 여기기도 했다네요. 전 그래도 좀 으스스하네요. 전 그렇다고요. 7. 파우더를 뿌린 가발. 17세기 말에서 18세기로 접어들 무렵에는 유럽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발을 썼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이 무모하게 큰 가발이 프랑스 대중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된 건 루이 14세가 가발을 쓰고 마을을 시찰한 뒤부터였습니다. 사실 루이 14세는 대머리를 가리기 위해 가발을 썼던 것 같지만 또한 이 정교한 패션으로 자신의 고귀함을 과시할 수도 있었죠. 사람들은 이 가발에 종종 라벤더나 오렌지 등의 향이 나는 파우더를 뿌리곤 했는데요. 덕분에 채취를 감추기도 매우 좋았습니다. 아니, 누군들 왕처럼 멋져 보이면서도 대머리와 채취를 가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 당시 많은 부유층 사람들은 대담하고 과장된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하길 좋아했습니다. 남성들은 대개 갈색이나 흰색 가발을 착용했다면 어떤 여성들은 연분홍이나 파랑처럼 특별한 색 가발을 선택하기도 했죠.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과장된 가발 크기를 점점 줄여갔고 파우더를 칠한 흰색 가발의 끝을 작게 리본으로 묶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 머리를 한 그림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여태 본 패션 트렌드 중 최악은 아니랍니다. 6. 엄청나게 긴 손톱.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길고 다채롭게 꾸민 손톱을 뽐내길 좋아하죠? 하지만 중국 상류사회가 했던 것에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이 길고 긴 손톱의 전통은 고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부유층 남녀들이 종종 육체 노동에 관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려고 긴 손톱을 뽐내곤 했습니다. 가끔은 자신들의 소중한 재산이 손상을 입을까봐 손톱 보호제를 바르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손톱을 15cm까지 길러 여러 가지 색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5. 후프 스커트. 궁금증을 자아내는 패션이 가득했던 유럽의 빅토리아 시대에는 꽉 조이게 입는 코르셋이 말 그대로 여자들을 기절하게 만들곤 했죠. 후프 스커트가 여성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것도 바로 이때였고요.
1850년에서 60년대에 엄청나게 긴 이 후프 스커트들은 둘레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넓었습니다. 그 둘레 덕에 몇몇 여성들이 익사의 위험에서 살아나기도 했다죠. 당시 이 패션 트렌드를 크리놀린 마니아라고 불렀는데요. 이 스커트가 사실 크리놀린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후프 스커트는 최신 유행의 상징이긴 했지만 너무 쉽게 불이 붙거나 탈 수 있는 소재로 만들어져 아주 위험하기도 했죠. 핫한 패션이군요. 4. 초핀. 90년도에 스파이스 걸스가 신었던 멋진 통굽 구두가 어디서 영감을 받은 건지 궁금했던 적 없으신가요? 어쩌면 초핀일지도 모르겠어요. 지난 세기 동안 세계 여러 곳에서 통굽 구두를 신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베니스 사람들이 신던 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초핀을 신었는데요. 주로 나무로 만들어졌고 어떤 경우엔 굽이 50cm에 달하기도 했죠. 굽이 너무 높아서 베니스 정부가 이 높이를 규제하려 했지만 마치 옷차림에 대한 잔소리를 듣듯 사람들은 그저 무시해버렸습니다. 또한 앞서 말했던 크라코처럼 이 신발도 굽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위도 더 높았다고 하네요. 이 구두는 15, 16, 17세기 이탈리아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높았지만 더불어 스페인, 터키, 중국, 그리스에서도 이 무시무시한 통굽 구두를 신었다고 합니다. 대신 각 나라마다 특이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스페인의 통굽 구두는 더 단순하고 대칭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7세기에 하이힐 구두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초피는 영원히 뒤로 물러나게 되었죠. 3. 비소 드레스. 여러분은 패션을 위해 목숨도 걸 수 있으세요? 19세기의 많은 여성들은 그랬답니다. 빅토리아 시대에 주로 영국, 프랑스, 남아메리카의 의류 제조업자들은 옷을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이기 위해 유독성 염료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에메랄드 색을 만들기 위해 비소가 사용되었는데요. 비소는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주 위험한 독입니다. 비소가 사람들의 피부에 닿으면 염증과 딱지를 유발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비소에 노출된 사람이 메스꺼움과 구토를 겪거나 시력 손상까지도 겪을 수 있다는 건 말할 것도 없죠. 19살 여성이 얼마 동안 비소로 가득한 염료 관련 작업을 하다가 끔찍한 죽음을 맞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건 그저 그 당시의 수많은 치명적 사례들 중 하나일 뿐이고요. 잠깐만요. 지금 모든 초록 셔츠와 드레스를 버리지 마세요. 초록 염료는 더 이상 비소로 만들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끔찍한 과거 때문에 직물업계에서 초록 염료는 종종 불운으로 간주된다네요. 2. 왁스 원뿔. 저 고대의 이집트인들은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는 건가요? 왠지 저들의 머리 위에 있는 원뿔들이 몹시 익숙해서요. 그래요. 저 차림새는 사실 생이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고고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 이상한 머리의 물건들은 왁스나 지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주로 여성들이 착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그림에서는 남성들도 착용하고 있었는데요. 이 원뿔들은 그저 장식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요, 하루 동안 사람들의 머리 위에서 녹아내리면서 그들의 머리나 가발에 수분을 공급했다고 하네요. 지금이라면 헤어 컨디셔너면 거뜬했을 텐데요. 1. 검정 이빨. 여러분이 파티에 가서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환하게 웃는 그 사람의 치아가 검정색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만남은 좀 삐걱대지 않겠어요? 하지만 영국과 일본 같은 곳에서 숯 검정 이빨은 한때 꽤 유행했었답니다. 영국에서 이 트렌드는 엘리자베스 1세가 통치하던 튜더 왕조 초기에 시작되었습니다. 여왕은 아리도록 단 것을 좋아했는데요. 달콤한 음식들 없이는 도무지 살 수가 없을 정도였죠. 이 나쁜 습관에 대한 대가로 그녀의 치아는 썩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여왕을 우러러보았기 때문에 여왕의 이런 모습까지도 진지하게 받아들였죠. 그리고 여왕처럼 보이기 위해 그들의 치아를 까맣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까만 치아는 또한 그들이 단 음식들을 즐길 여유가 있다는 걸 증명하거나 적어도 그런 척을 할 방법이기도 했죠. 19세기 말까지 일본에서는 여성들이 염료를 삼켜 그들의 치아를 까맣게 만드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이를 오하구로라고 합니다. 그들은 종종 시나몬과 정향을 섞어 맛을 낸 이 염료를 며칠마다 한 번씩 마셨습니다. 일본에서 이 풍습의 인기는 8세기부터 12세기 헤이안 시대에 정점을 찍었는데요.
여성 귀족들은 이 까만 치아를 드러내 보이며 웃었습니다. 미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저는 요 몇 년간 치아 미백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었네요. 과거에만 존재해서 다행이다 싶은 패션 트렌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 친구들과 공유하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언제나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